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법무부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하고 대통령실이 해명 자료를 내놨어요. 그만큼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대통령 측근이 한동훈 장관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왕 장관, 소통령 이렇게 지금 호칭이 불리고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친화적이었던 그런 언론조차도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법무부가 해명을 어떻게 내놨어요? 특정적 인사검증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이고 1차 인사검증 실무만 하는 거지. 맞습니다. 전적으로 인사검증 권한을 자기들이 다 전담하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였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인사정보가 나중에 차후에 이제 수사정보로 연계될 수 있지 않냐.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이제 차이니스와 이게 네. 만리장성을 이제 기준으로 중국에서 이제 농경민족과 네. 유목민족 갈라졌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정보를 이렇게 차단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사무실을 별도로 이제 아예 그냥 따로 주겠다.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장관이 중간 보고를 받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 이제 그리고 뭐- 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정부조직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인사혁 신처 인사검증 권한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게 이제 6조에 나오잖아요. 그 권한 위탁도 이제 법무부에서 설명을 그랬죠. 그렇죠. 정부조직법에 근거한다고 하면서 네. 과거 사례를 들었잖아요. 과거 정부에서도 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인사혁신처가 권한을 위탁해 준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다면 과거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반박 네, 같았어요. 맞습니다. 뭐 네. 미국에서도 이제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 수행하고 네, 있다. 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설명 자료가 나왔던 것 같아요.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거지 네. 검증 자체를 법무부가 하는 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명이 사실 시원치 않다. 시원찮은 게 아니라 호도하고 있는 거죠. 호도. 자, 그래서 이제 왜 뭘 호도를 하는지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그 인사혁신처가 민정수석실에 인사정보 수집이라든가 이 권한을 위탁을 했었는데 법무부에 그것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위탁을 해준 건데 예. 그럼 그게 잘못이 아니라면 법무부에 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 반박이란 이 말이에요. 논리죠. 인사검증이니 인사정보 수집하는 업무니 법무부에는 없는데도 위탁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정부 그 조직법 6조 권한의 위탁과 위임 규정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임 위탁 규정에 대해서 한국 공법학계에서 나온 걸 한번 찾아봤어요. 위임은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기관에 권한을 넘겨주는 거, 이양해 주는 거. 네. 이걸 뭐 위임이라 그러는 거고 위탁은 수평적인 다른 행정기관에다가 네. 권한을 넘겨주는 걸 네. 이걸 위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부 조직법 6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냐? 이게 봤더니 이 학설이 여기서 보니까 갈린다고 나와 있긴 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정부조직법 6조에 근거하여 위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 가능성만, 그러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하고 뭘 하고 무슨 권한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견해, 그런 견해가 하나 있고 위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네. 법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이 두 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그 위임위탁 행정청이니까 위임위탁 행정청 여기서는 이제 인사혁신처를 얘기하는데 그 법무부의 직상급 감독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인사 업무에 관한 안은 네.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보면 저는 정부조직법에 위배가 된다. 위임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그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네. 이제 미국 현지에 계시는 뉴욕주 변호사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어제 법무부에서 미국에서는 법무부가 인사검증 담당한다. 뭐 FBI 간다고 했죠. FBI에 대통령실이 어제 얘기하는 얘기한 거예요. 얘기였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FBI가 법무부 산하 조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FBI라는 조직 자체가 예전에 오히려 독재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독립성이 과도하게 보장이 좀 돼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었죠. 예, 네. 한국에 있는 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 이제 하위 기관과의 관계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FBI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중립된 기관으로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독립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고. 그렇죠. 그러면 왜 하필 이 위탁 업무를 검찰에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법무부 해명 자료에 단장은 나 비법무부 출신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다 우리가 떠들고 언론에서 떠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 원래는 그 단장 몫이 검사가 하는 것처럼 돼 있었어요. 그렇죠. 고위 공무원 혹은 검사. 어제 해명 자료에는 단장은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으로 하겠다. 네. 담당관조차도 이제 비검찰 출신 뭐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됐는데 네. 임명이 돼봐야 아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임명 대봐야 아는 거 아까 FBI 얘기를 좀 추가로 네. 드리면은 왜 이 업무를
업무를 네. 꼭 법무부 한동훈 밑에 둬야 되느냐. 바로 이게 한동훈의 권한 몰아주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대통령령에 따라서 인사혁신처의 그 권한을 위탁을 한다 그러면 국세청도 조사 업무를 하잖아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업무 하잖아요. 여러 군데 줄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세평조사가 사회 쪽 분야도 있고 경제 분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갖고 있는 사실은 뭐 다 조사 업무들이 조사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동훈 밑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은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에게 몰아주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죠. 수직 계열화 시키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와가지고 법무부가 검찰과 이게 분리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검찰 출신이 법무부의 실국장으로 가는 비율이 굉장히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66명인가 그랬는데 2020년 와가지고 32명으로 이렇게 반으로 줄었거든, 거의. 맞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오면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법무부가 검찰화 돼가고 있다. 이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이제 그 차이니스 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수사 업무하고, 그래서 이 인사정보 하는 분야를 이렇게 완전히 별도로 분리시켜서 서로 정보가 교류되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한 건데, 결국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도 파견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물론 이제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같은 장소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뭐 한 사람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고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최고 책임자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중간 보고 안 받는다 그랬는데, 한 장관은 윤 대통령하고 검찰총장일 때 수시로 카톡 대화하던 사람 아니에요? 부인하고도 하고. 뭐 부인하고도 네. 카톡 대화할 저번에 정도잖아요. 청문회 할 때 이제 다른 검사들하고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사적 만나면 지속할 생각이다 또 하셨죠. 마찬가지예요. 검사들 갖다 놓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보고를 안 받는다는 건 공식적인 중간보고를 안 받는다라는 거지. 네. 얼마든지 적으로 그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네. 뭐 검찰 인사할 때도 네. 이제 뭐 너무 윤석열 사단 인사 네. 아니냐라고 하니까 한동훈 네. 장관이 그랬어요. 그 정도 되면은 네. 그 정도 된 검사들 중에 나랑 같이 일 안 해본 사람은 없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네. 다 안다고 했잖아요. 네. 법무부가 어떤 해명 논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될 때는 그렇게 운영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대통령실이 이제 1차 업무하고 2차 업무, 3차 업무가 달라진다. 이런 인사 추천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다 했는데 권한을 분산시켜서 1차 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그리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결과를 점검한다. 권한들이 분산되는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공직기강 비서관은 누구죠? 이번에 검사 그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죠. 네, 인사 업무를 하는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 업무를 하는 인사기획관은 검찰 출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일반직 총관할하던 사무국장을 했던 분이고 인사비서관 또 누구예요? 거기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검찰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하고 다 윤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 연이 있는 사람들을 청와대 대통령실에 앉혔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의 복심이자 뭐 최측근이라고 한 장관인데 다 관계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1차, 2차, 3차가 나눠졌다 하더라도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힘은 어디에 쏠린다? 한 장관한테 쏠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법무부의 해명은 호도하는 거다. 오히려 권한을 집중시켜 놓고 개선이 아니라 계약을 해놓고 마치 이 권한들이 분산이 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원책 변호사 그 얘기를 했나? 오히려 민정수석실에 있는 그러려면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렇죠. 하느냐? 오히려 그냥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 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오히려 대통령이 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게 맞죠. 검찰권까지 장악한 그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까지 한다라는 거는 아무리 어제 법무부가 해명을 내놨지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권한의 집중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저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